안녕하십니까. 2021년 3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에서 전하 1차 전압이 350V 2차 코일과 1차 코일의 건수비가 110대 1이다. 2차 대 1차의 건수비. 결국은 건수비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요. N은 바로 회전수가 되죠. 회전수. 감김수, 회전수를 여기를 감김권수라고 합니다. 감김건수를 N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압을 E라고 하는데, E는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압. 그럼 이 두 가지 관계는 이런 거예요. E1분의 E2 이코르는 N1분의 N2가 성립이 됩니다. E1분의 E2는 N1분의 N2. 따라서 E2를 풀려면은 E2 이코르는 E1 곱하기 N1분의 N2가 되는데, 여기서 110이 2차 코일이 110은 2차 코일이니까 N2가 되고요. 1차 코일 N1은 2차 코일 때 2차 코일과 1차 코일의 건수비. 이건 2차고 이거는 1차예요. N1은 1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알 수 있겠죠. 요거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E1이 얼마인가? 350V. 곱하기 110일 때, 1일 때 110. 그죠?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38,500이 나오네요. 38,500. 이걸 풀면은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이죠. 38,500 볼트. 3번에. (82번) 에어컨 장치 정비 시 냉매의 원활한 작동과 수명 연장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냉매의 원활한 작동과 수명 연장, 뭐가 에어컨을 작동하는데, 그러려면 안에 에어컨 내부에 수분이나 먼지, 이물질 같은 걸 다 제거해야 돼요. 처음에 에어컨을 조립할 때 호스나 이런 걸 전부 다 그 밀봉을 시켜가지고 안에 수분이 들어간다거나 습기가 들어간다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성능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결부를 잘 닦아낸다거나, 연결부 분리해서 연결부에 먼지 및 오물질 깨끗이 닦아낸다. 맞죠? 에어컨이 분해된 부품은 필요 이상으로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밀봉을 시켜야 돼. 연결부를 분리하였을 때 경우 캡, 플러그 및 테이프 등으로 연결부를 밀봉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합성 냉동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물성 오일과 혼합하면 안 돼요. 합성 냉동유는 합성 냉동유 온리로 적용해야 돼요. 답은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우리가 냉동유는 유동성이 좋고 산화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장시간 사용 시는 오일 슬러지로 인한 냉매 불량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냉매와는 친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냉매와 뭐가 있어야 돼? 친화력이 있어야 돼. 냉동유는 냉매와 잘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83번으로 가겠습니다. OBD에 대해서, OBD는 온보드 다이아그노스틱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고장 진단 기능이라고 그래요. 고장 진단에서 배기가스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촉매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촉매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촉매 모니터링. 실화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실화. 엔진 시동이 제대로 걸리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배기적이니까 산소 센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겠죠. 센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는 이 노크 센서는 상관없어요. 온보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고장 진단의 모니터링 분야들이, OBD 모니터링 분야가 뭐 고장 코드를 기록하는, 이거를 그 다음에 어디로 해야 돼? ECU로 보내가지고 정보를 제출해서 배출까지 영향을 주는 고장 원인을 발생했을 때 고장 코드를 기록하고, 또 클러스트의 경고등을 점등해서 클러스트 내에 고장 진단 기능이 있어요. 클러스트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계기판을 이야기하는, 계기판의 고장
진단 기능이 있어. 그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죠. 그 정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캔 툴로 정비할 부분을 점검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데 OBD도 OBD1이 있고 2가 있는데 OBD2로 오면서 고장 진단에 모니터링이 더 확장되어 들어가 있죠. 많은 게 촉매 감지 기능도 있고요. 배출가스 정보 시스템이랑 증발가스, 실화 감지, 연료 개통 감지, 경고등에 대한 그게 제대로 경고등이랑 산소 센서 감지, 배기가스 감지, 연료 개통 감지, 실화 감지, 배출가스 감지, 실화 감지, 증발가스 감지. 그다음에 이게 뭐다? 증발가스 감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배출가스, 일반적인 배출가스 모니터링. 촉매, 실화, 산소, 증발, 배출가스 모니터링. 뭐 이런 것은 배기가스 모니터링, 배출가스 정보에 의한 모니터링. 그 외에도 경고등 모니터링. 경고등도 고장이 났는지 아는 뭐 경고등 모니터링.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장 진단에 대해서 좋아요. 노크 센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동차 관련 용어 정의에 틀린 것은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이다. 지금 틀린 것을 묻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그 외의 일련의 과정의 장치이다. 그렇죠. 자동차 안전장치 제어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 감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라는 것은 이렇잖아요. 자동차 주행 중 급제동이 아니라 이거 안전성 제어는 뭐예요? 조향장치예요. 조향장치. 따라서 다 틀렸죠. 조향장치가 안전성, 조향장치 또는 안전성은 방향성 제어를 해야 돼요. 조향장치로서 방향성을 제어하는 것이 안전성 제어예요. 그래서 답 2번 틀렸고요. 비상제동장치라는 주행 중 전방 추돌 상황을 감지해서 충돌을 완화해서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제동장치, 자율주행. 그 다음에 사선 이탈 경로 장치라는 것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맞죠? 그래서 2번의 자동차 안전성 제어라는 것은 뭐다? 조향장치로서 방향성 제어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답은 84번이 2번이 틀렸습니다. 85번. 멀티미디어 전화기를 이용해 그림과 같이 송풍기 회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의, 요건 어스입니다. 요건 마이너스죠. 중간중간에 플러스로 이렇게 쭉 모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요것도 플러스 접지까지, 이건 전압계를 대는 거고요. 이거는 저항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이건 전압이고 저항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전압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전압이 많이 오면 비정상이에요. 저항이 커져서도 안 되죠. 저항이 크다는 것은 단선이 됐다거나 단락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1번과 같이 전압계 측정하는데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은 배터리 퓨즈, 점화 스위치 문제가 전압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로 연결되어 있는 그 배터리가 연결되죠. IC 전원에는 배터리와 퓨즈라든가 또는 그 전단계, 점화장치, 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맞죠. 저항기가 모두 단선되면은 3번과 같이 점프선을 차체 접지시킨 다음에 저항기가 여기 저항이 하나, 둘, 셋, 여기 전부 다 단선이 됐다 그러면, 여기 단선이 됐다 그러면은 3번과 같이 점프선을 차체에 접지시킨 경우 송풍기가 이게 저항이 전부 다 안 들어와. 그러면은 3번에 점프선을 연결하면은 여기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송풍기가 돌아가지 않겠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회전하지 않는다. 맞고요. 1번에 저항가 정상 전압이 걸리고 1번에는 전압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1번에는 전압이 걸리고 2번과 같이 점프선을 차체에 연결할 경우 송풍기 모터는 회전해야 된다. 2번에 연결했는데 점프선을 연결해 2번 전압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한다. 이 말 맞아요. 3번. 4번에 송풍기 스위치를 그림과 같이 오프한 상태에서, 자, 4번은 송풍기 스위치를 그림 여기서 보면 송풍기 스위치, 여기 접점인데, 이 접점을 오프 시켰죠. 오프 상태에서 3번 위치와 같이 회로를 강제 접지시킬 경우 3번의 회로를 이렇게 접지를 시키면은 측정한 전압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전원을 오프 시키면은 3번에 전압이 들어오죠. 3번까지. 그럼 측정 전압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걸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전압이 들어와 있으니까 1번에 전압 들어와야 되겠죠. 4번이 틀렸어요. 걸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걸린다. 이렇게 전압이 걸린다. 3번에 측정하면. 요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배선을 보는 방법, 전압과 저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냉방장치 이 정비 시 매니폴드 게이지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니폴드 게이지는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게이지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개의 선을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양쪽에 돌리는, 회전시키는, 한쪽은 빨간 거, 하나는 파란 거 이렇게 해놓고, 요 가운데가 호수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호수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호수가 노란 호수예요. 노란 호수. 하나는 빨간 호수.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파란색은 저압을 나타내고요. 저압 포트로 연결되고, 빨간색은 고압 포트에 연결하고, 노란색은 주로 냉매 주입구, 냉매 주입 또는 진공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게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되겠죠. 매니홀드 게이지 중앙에 황색, 노란색, 진공펌프또는 냉매 범배에 연결된다. 맞죠? 2번 매니홀드 게이지 적색 커플링, 빨간색은 고압이에요. 저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벌써 1번 나왔습니다. 2번 매니홀드 게이지 청색은 뭐다? 고압이 아니라 저압이에요. 이거는 저압 측 서비스 호스. R134 냉매와 R12 냉매용 연결 리플이 같아버리면 안 되겠죠. 동일 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동일 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커플링이 달라야 돼요. 왜 그렇죠? 같다 그러면은 R1341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냉매는 R1341 대신 쓸 수 있는 이거를 R12하고 같이 혼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서로 같이 쓰면 안 돼요. 대체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요. R12는 HFC 냉매라고 하고요. 이건 CFC 냉매라고 합니다. R12 냉매는 주로 프레온 가스라고 해서 뭐에 문제가 돼요? 오존층 파괴 물질이에요. 오존층 파괴 물질. 여기 원소 중에 CL이라는 게 있죠. 하나의 C는 탄소고요. 하나는 C는 CL. 그래서 CL이 뭐하고 O3하고 결합이 되면은 O3와 결합이 되면 CLO가 돼가지고 O3를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을 파괴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 태양열이 바로 오존층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지구상에 도달되면은 우리가 백내장이라든가 또는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다 소멸이 되고 열매나 이런 곡식들이 제대로 빚지 않고요. 또는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4번과 같은 것이 틀린 내용입니다. 87번 기동전동기 스타트 모터라고 그러죠.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 회전이 느린 경우에 원인이 옳은 것은 느린 경우에 원인이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기동전등기 교작 코일이 단락되어 자력이 커졌다. 기동전기 교작 코일이 단락되어 자력이 커졌다. 두 번째, 배터리 플러스 단자의 접촉이 불량하여 많은 전류가 흐른다. 접촉 불량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틀렸죠. 기동전등기 B단자의 접촉이 불량하여 전압 강화가 크다. 기동전등기 마그네틱 스위치 풀인 코일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토크도 커지고 이게 좋아지는 경우죠. 근데 느린 경우, 회전이 느린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B배 접촉이 불량하여 전압 강화가 많이 돼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불량하여 전류가 많이 흐르는, 전류가 흐른다가 아니죠. 불량하면 또 이 전류가 많이 흐른다. 풀인에 기동전기 마그네틱 스위치 풀인 코일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이거는 빠른 경우예요. 빠른 경우. 회전이 빠른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전류가 흐르면은 빠른 경우, 배터리에 빠른 경우. 또 기동전기 B단자의 접촉이 불량하여 전압 접촉이 불량하다. B단자 접촉이 불량이면은 느린 경우가 아니라 이건 접촉 불량이면은 기동전등기가 섰다가 온오프가 되겠죠. 온오프가 일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도 틀리면. 그래서 기동전등기 교작 코일이 단락되어 자력이 커지면은 느린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답은 경우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기동전등기 B단자의 접촉이 불량하여 전압 강화가 접촉이 불량하면은 전압 강화가 커진다. 자력이 커진다. 단락되어서 교작 코일이 단락되면 자력이 작아진다는데 커진다가 아닙니다. 커졌다. 교작 코일이 단락되어 자력이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느린 경우가 되죠. B단자의 접촉이 불량하여 전압 강화가 커진다. 이게 답이에요. 3번. 느린 경우. 3번이 답입니다.